네, 안녕하세요.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 이번 시간은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중에서 첫 번째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의미 살펴보고요.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희소성과 기회비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활동의 의미인데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과 내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경제활동의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네, 재화, 서비스. 그런데 이 경제활동의 대상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이에요. 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화는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겠죠? 네, 그리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볼펜으로 필기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재화예요. 서비스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진료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진 않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수업, 교사의 수업. 선생님 수업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말하는 게 막 글자로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이런 게 서비스. 또 뭐 택배라든지 배달 아니면 은행에서 하는 업무 이런 거 금융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의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이고요. 활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이에요. 생산은 경제활동의 대상인 재화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거. 네, 이러한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는 뭐 저장하는 거. 네,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냉동 상태로 냉동 창고에 저장한다. 이런 게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분배인데요. 네, 분배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활동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되고요. 그리고 자본, 어떤 돈을 내줄 수도 있어요. 이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고요. 네, 또 땅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영을 통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입니다. 네, 이런 게 분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인데요. 네, 소비는 뭐냐면 재화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활동을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렇게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다음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선택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네,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희소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욕구는 무한한데 네, 근데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5,000원밖에 없어요. 네, 돈이 5,000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어요. 다 먹고 싶어요.
근데 5,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고 이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B는 벌스예요. 그래서 출생이고요. D는 데스 해서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네, 그런 이유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비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익이라고 하면 만족감을 얘기하고요. 비용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기회비용.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 편익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무엇이냐? 네,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선택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포기하게 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식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 메뉴가 있는데 내가 떡볶이를 선택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떡볶이를 안 먹었다면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김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어묵이에요. 네 번째는 순대예요. 등등등 있겠죠, 순위가. 이랬을 때 기회비용은 뭐냐면 자신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이 김밥이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네, 기회비용의 개념 이해하셨나요? 네, 기회비용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기회비용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사회 공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선택에 따라서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다 그랬죠? 네, 사회 공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사회 공부하는 시간에 아니면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포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100이에요. 잠을 잘 때 만족감은 90, 영화를 볼 때는 80, 게임을 할 때는 70이라고 쳐볼게요. 이때 기회비용은 뭘까요? 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이 잠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이 기회비용보다 만족감이 훨씬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네, 합리적인 선택 2번, 기회비용이 1번이었고 네, 2번. 네,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비용을 생각할 때는요. 비용은 우리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반드시 이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공부를 선택했죠? 그러면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회계비용은 얼마인가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 강의가 유료 강의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구, 연필 이런 거 다 샀었을 테니까 회계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만 고려하면 되는데요. 기회비용은 아까 잠에 대한 가치죠. 잠이 90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비용이 90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건데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이 만족감과 비용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공부의 편익이 100인데 기회비용은 90이네요. 네, 이러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식점에 아까 간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분식점에서 떡볶이가 3,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김밥이 2,000원이고요. 어묵이 1,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비용이고요. 회계 비용이 되겠죠. 네, 이걸 먹었을 때 만족감은 떡볶이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100, 김밥이 90, 어묵이 80이라고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그런데 나의 선택은 떡볶이예요. 내가 떡볶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뭐가 되죠? 김밥이 되겠죠. 만족감이 두 번째로 높은 김밥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떡볶이 선택의 여기서 떡볶이 선택의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비용은 일단 눈에 들어가는 회계비용 3,000원이죠. 플러스 기회비용 얼마죠? 네, 90. 근데 이 90을 좀 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하려면 환산하기 약간 그렇긴 한데 만족감을 한번 비용으로 똑같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환산해 볼게요. 이거 만족감 4,000원, 얘는 3,000원, 얘는 2,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3,000원이 되겠죠. 김밥을 먹었을 때 만족감. 그래서 총 비용이 6,000원이 돼요. 근데 나의 만족감이 지금 100이잖아요. 떡볶이 먹었을 때. 그러면 떡볶이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볼게요. 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 네, 일단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면 됩니다. 지금 편익은 얼마죠? 네, 만족감 떡볶이 먹었을 때 만족감 4,000원이겠죠. 비용은 얼마였어요? 네,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모두 더했더니 6,000원이 됐죠. 이러면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경우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이거는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극화시킨 예시인데요. 네,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